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그러게요,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오는 날이 이렇게 자주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 그렇구나. 네, 월요일 날, 매주 우리 월요일 날 녹음하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서울 오죠, 수은이니까. 그래요. 저번 주 우리 그 학위 실습지 부력 열호. 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시네. 지금 우리 이거 없어요, 그쵸? 없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잘하시는 하나 보다. 안 하면 맞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위 실습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그 이야기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그치. 노노의 첫 문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노의 학위편의 첫 문장. 첫 문장. 이야. 그것도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 오늘 거구나. 그 첫 문장의 마지막. 네. 첫 문장. 거기 보면 이제 인부지 불온 불력 군자 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알겠어요. 풀어주면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오타 났습니다, 오타. 네, 오타 났어요. 맞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그 사람이 군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내가 뭘 했어요. 우리 요즘에 그거 하잖아요. 자랑질 많이 해요, 자랑질. 꼭 자랑질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진실은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게 학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마음에 있는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그 도덕적인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도덕적인 기준이 나한테 있죠. 있으니까. 네.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군자로서 학문을 통해서 사람을 교화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그게 군자다.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시려는 거 제가 끊었는데 네. 삶에 적용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네. 알아주지 않을 경우 많잖아요. 엄청 섭섭하고. 그렇죠. 내가 뒤에서 한 게 얼만데 지금. 그렇죠.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해준 게 얼마, 여기 때 해낸 게 얼만데. 이거 뭐야. 나 막 무시하고 이런. 있어 지금. 기분 나쁘죠. 이제 우리는 군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인. 네, 소인배. 그런 식의 얘기에 대한 이제 군자가 네. 어떤 논에서 어떤 얘기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네. 것을 알면 우리 삶에 그걸 좀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생활인으로서 갈 수 있는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군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인배, 소인배, 뭐 군자 이게 뭐 한 곳에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가요? 이제 논어를 보면은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대비돼서 군자와 소인. 그래서 군자는 어떻고 소인은 어떻다는 걸 문구로 이렇게 나와요. 그 대인배, 소인배가 아니고 뭐 똑같은 말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밑으로 가지 않지만 이제 도덕적인 인격 수준이 어떤가. 군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군자니까 네네. 그걸 완전히 심부터 자르는 건 아니고 소인이다 할지라도 이제 군자를 지향해서 살아가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세트로 해서 나오는 문구가 많은데 그건 장차 나올 이제 네.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오늘은 이제 한 개 정도 군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또 조금 오늘은 후반부에 가서 이제 동양철학과는 달린 얘기지만 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도관한테 강의할 때나 뭐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한테나 또 6학년 5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거나 네. 대학교에서 하나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생각은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 얘기. 생각. 우리 저번에 맨 처음 인문학 시작할 할 때,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생각 이야기. 네. 이것이 모든 것의 전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 한번 그래서 해주세요. 이제 시작으로. 오늘 사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군자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선비 이상, 선비나 뭐 양반 이상의 뭐 왕의 어떤 그 개념, 뭐 이 정도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만한 어떤 뭐 행동,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군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네. 뭐 왕의 정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급, 지위 계급 정도에 대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격적인 완성자. 인격적인 완성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것과 인격의 문제 이렇게 했는데 공자 이전에는 전반부,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급적인 개념에서 군자의 개념이 컸지만은 네. 이제 노노가 공자가 되면 후자 쪽에 예. 인격적인 문제에 좀 더 키워드가 방점이 찍혀서 이제 얘기가 자기수양 돼요. 쪽으로. 그렇죠. 자기수양 예, 쪽으로 그러니까 방점을 아마도 찍고. 이제 노노 보면 두 가지 면이 다 나오지만 이제 오늘부터 소개할 것은 후반부 쪽. 네. 이제 인격적인 것들에 대한 이상형으로서의 군자의 모습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양명학 얘기할 때 자기 수양 내지는 불학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배척당했다,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어떤 자기 수양적인 면도 논어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네요. 수양을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거는 입장이니까 어떤 의미에는 이제 유학은 대부분 수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양명학만 수양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자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양이라는 말은 동양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수신 제가 수신이죠. 수신의 모습을 잘 어떻게 드러낸 승화해낼 것인가. 그치 그거의 어떤 모델, 네. 그게 군자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이 특정 인물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춰졌을 때 이것을 군자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군자의 모델은 이제 공자죠. 자기는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군자는 또 있고 성인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논어에서 공자한테 공자님은 성인이 아닙니까? 저는 절대 성인이 아니다고 부정을 해요, 본인이. 근데 이제 맹자가 되면은 맹자 때부터는 맹자 스스로가 공자를 성인으로 지정을 하죠. 아, 자기 이제 최고의 스승은 그분은 보니까 성인이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논어에서 공자님은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하긴 또 자기가 내가 성인이다 하는 것도 웃겨요. 그렇죠. 뭐 어떻게 내가 성인이다 하는 것도 웃기죠. 근데 우리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본인이 자기 메시아다라고 성격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군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4대 성인에서 예수님, 뭐 공자, 부처님,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죠. 얼마 전에 제 친구 스님이 저한테 우리 이제 기독교를 존중하고 칭찬한다라는 의미로 뭘 보냈냐면 이 구름 위에 딱 있는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님 딱 이렇게 4대 성인이네. 4대 성인이 딱 있는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예. 자기 신이 부처 아닙니까? 이 부처님이 있는 그 사진과 우리 신하고 니네 신하고 동격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 사진도 딱 같이 있는 이 4대 성인 사진을 이렇게 품위 있게 딱 그렸더라고요. 그걸 보내준 적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성인과 사랑과 자기를 닦는,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이런 군자의 모습을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몇 번 할 것 같습니다. 아, 군자를 몇 번? 네.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뭐 목사님 원하시면 뭐 동직 할수 있고. 제가 원하면 듣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듣는 분들이야 요즘에. 왜냐하면 군자라고 해서 나오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군자가 되기 위한 어떤 자기 수양 방법들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논어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 차지하기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네네. 그 중에서 군자 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논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점이 어디예요? 군자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거예요? 인이에요, 인. 인을 행한 사람이 군자라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인은 사랑이잖아. 너무나 잘 찍는 것 같아. 턱밥 잘해. 몰라, 너무 이 정도는요. 자, 우리 이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했던 인부지 이불은 부력 군자호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서 해주시죠. 우리 방금 뭐 군자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다시 해주시죠. 그거부터 다시. 이게 끝이에요? 그 정도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만 알면 돼요? 군자의 개념을 알면은 왜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갈까? 왜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고 화를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이미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좀 차원이 다른가요? 들어가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걸 갑시다.
그러면 넘어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얘기 하다 보면 다 나와. 아, 군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요? 예. 지금 얘기한 그런 수도원의 분들하고 달라요. 또 다른 이야기. 네,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 제가 또 몰라서. 몰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 자를 겁니다. 이따가. 내가 모르는 건 잘 얘기 안 하니까. 네. 자, 거기 보면은 네. 이제 공자왈, 군자, 육, 구사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에겐 9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 9가지 생각. 군자는 항상 9가지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겠죠. 첫 번째가 뭐냐? 시사명. 시사명. 또는 뭐냐면 눈으로 뭐 합니까? 네. 네? 네. 보는 거죠. 네. 눈으로 볼 때는 항상 내가 그것을 정말 밝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청사총. 그죠? 음. 청사초롱이 아닙니다. 네. 천사총입니다. 이것은 총. 뭐냐? 총. 네. 들을 때 귀로는 듣잖아요. 들을 때는 경청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정말 잘 밝게 듣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잘 듣고 있는가? 색사온. 이 색은 식사온. 낯빛색이니까 네. 내 얼굴이 항상 온화한가를 온화한가. 뭐 얼굴 뜯어고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얼굴이 늘 항상 평안하고 평하고 온화. 온화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질 못해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 얼굴에 온화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다음에 모사공. 모사공.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옷 입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지금 있을 옷을 때 깔끔하게 입고 있는가? 깔끔하게 입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사총. 언사충. 언사충. 네. 내 언어 생활에 정말 진실스럽게 항상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진실스럽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이 충자가 그 진실성 있는 이야기를 네. 얘기하는 거네요. 그런 이야기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자, 그다음에 사사경은 내가 일을 처리할 때 정말 신중하게 처리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일을 할 때 막 대응하지도 않고 네. 꼼꼼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의사문. 뭔가 의문점이 있을 때 네. 이것은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이게 질문하는 것. 그다음에 분산한. 화가 나서 일을 처리할 때 그 네. 결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서 일을 처리 안 하겠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화를 한번 냈을 때 내가 그 일을 처리했을 경우 그 다음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기죠. 그러니까 화를 내서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겠지. 그다음에 견득사의.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이익을 얻은 것이 마땅함에서 내가 얻은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불의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냐. 사기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얻을 수, 내 손에 취득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정말 마땅한 올바른 상황에서 내가 얻은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내가 열을 제공하고 열을 받는 건 당연한 치사인데, 내가 이를 제공하고 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혹시 이게 그런 짓은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마땅한 거, 내가 올바른 게 이 이익을 취했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죠. 이 9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삶 속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눈, 그다음에 귀, 얼굴, 몸, 옷차림, 언어 생활, 일 처리하는 것, 뭔가 일을 할 때 의문점 있을 때, 또 내 화내, 그러니까 나의 감정 문제, 그다음에 뭔가 이익을 취득했을 때 경우, 이 9가지를 항상 일상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9가지를 기억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9가지를 기억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이렇게 못 살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야? 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자가 없는 거네. 근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인은 그러니까 공자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군자 이럴 정도인데 자기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쟤들이 네. 공자야말로 군자님이 아니신가 하고 얘기했겠죠. 근데 공자가 나는 성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9가지 중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며 살기도 9가지가 뭔지 생각하고 살기도 힘들겠어요.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이걸 삶 속에 적용할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눈으로서. 아니, 승질 나면은 그냥 승질 내고 말지. 승질 내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승질 낼 걸 누가 생각하고 승질 내냐고요. 그냥 승질 내고 말지. 그러니까. 야,
화나면 그냥 그러면 화를 꾹 참고 내가 온화한 모습으로 저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저 사람 말을 끝까지 내가 화가 나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온화한 얼굴로 저 사람을 봐주고 얼굴색 변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종합하고 눈빛을 잘 봐주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보여줄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준 것만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을 대하면 저 사람 무지하게 좋겠죠. 뭐 나는 뭐 안 좋은가? 나는 승질 나는 거 참아가지고 내가 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 색사원이 잘 안 돼요. 색사원. 네. 얼굴빛을 못 바꾸 네. 그 관리가 안 되시는군요. 저는 이제 좀 이상해요. 얼굴이 딱딱한가 봐요. 사람들 인상이 좋지 않대요. 화나면 확 굳어지고. 그러니까 묵뚝뚝해요, 묵뚝뚝. 아니 지금도 무뚝뚝하세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항상 이 네. 입술 끝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네. 돼, 안 돼.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 아유 안 돼. 귀엽게. 이게 안 돼. 마음의 문제인가 봐. 마음에 많은 뭐 염려가 있어 그러는지.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걱정이죠. 염려가 있으면 걱정하면 얼굴이 분명히 굳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적 치유를 했어요. 그래요? 네. 내적 치유 굉장히 좋은 걸 하셨네요. 네. 근데도 지금 이러고 계신 그러니까 거예요. 많은 거 아직도 빠지게. 하고 나섰는데도 빠지게 많은 열심히 거예요. 하셔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사실은 이게 완벽에 가까운 그렇죠. 완벽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만 한다면 완벽에 가까운데 이런 진실함과 이런 따뜻함과 그런 또 사고하는 것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걸 하는 사람이 군자다. 근데 한 가지만 해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한 가지. 목사님 어느 걸 제일 하고 필요할 것 같아 지금 본인 입장에서. 저는 분산한. 왜? 그냥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를 안 낼 것 같아. 본인 화를 많이 내시나? 저요? 뭐 화 내죠. 화 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빠는 무서운 아빠야. 맨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아빠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애들이 할 거란 말이죠. 자랐을 때.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가장 공공의 적이 아버지 아닙니까? 이혼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상처를 쭉 쳐다보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었어. 너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싫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왜 갑자기 또 아버지야? 모든 아버지가 나빴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분산함, 내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고난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분을 낸다면, 마음을 좀 다스린다면, 한숨을 좀 쉬고 조금 쉬었다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참 좋은 아빠로 생각하겠구나. 물론 뭐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고. 일단 제가 그 색사원은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설계해야 되니까. 그 색사원은 되고요. 색사원이 지나네. 웬만하면 또 잘 들어주려고 하고 그 정도까지 제가 그 스스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낫네. 네. 다 안 되는데 다 안 되죠. 질 안 되는 게. 근데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분산안이 또 가장 쉬운 사람한테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내랑도 싸우기도 하고. 저 어제는 그 EBS인가 동상이몽인가 그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네.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 예. 그걸 어제 계속 2개를 봤어요. 이제 저 옛날 거 돌리면서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요. 엄마가 막 뚱뚱한 애 보러 뭐 괴물이라 그러고. 괴물이라 그러고. 너 그래가지고 살겠냐 그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약간 내적 치유했잖아요. 네. 유명한 사랑의 게 오정현 씨가 번역한 거 봤는데 내적 치유. 그거 읽으면요. 아주 어느 저자의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냥 뚝 떠진 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있어서 삶에 많은 영향이 된다는 걸 책을 읽고 또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애들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런 걸 떠나서 네. 그냥 뚝 던진 말들이 엄청 상처가 되고 평생에 큰 짐이 된다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내적 치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엄청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 꺼내놓고 나면 얼굴이 그럴 것 같아요. 색사원이 되지. 맞아요. 근데 한참 걸릴 것 같아. 엄청 많아. 나는 자궁 속에 있어야 아픔도 있더라고. 그럼요. 지가 쌍둥이였거든요. 그래요? 그 걔가 죽었어. 그 뱃속에서. 네네. 그 뱃속에서 걔 죽은 거를 지가 막 슬퍼하는 거야.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엄마를 화를 내고 엄마한테. 엄마에 대한 미움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거야. 나 쟤랑 같이, 내가 형이었남지, 나 쟤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고, 그때도 성령님이 나한테 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그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십시오. 내적 치유 꼭 해야죠. 네, 네. 네, 좋은 이야기. 어떻든 간에 분노. 네, 저는 이제 분노에 대한 막 하는 건 아닌데 조금 그것들을 그렇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들이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요새 느꼈어요. 네네. 다 지키면 다 좋은 건데 저는 그거가 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견득사의 이거는 제가 어차피 돈 벌 생각을 하고 뭘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하고 뭐 하는 게 돈 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견득사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영어교도소 간댔잖아요. 네, 영어교도소는 경제사범이 많아요. 경제사범. 80%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이면 그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번에 여기 안 왔구나. 저 사람 무정부 딴 데 갔을 거예요. 그래요? 대학 교수도 와 있고. 대학 교수도 네. 총장도 와 있고 진짜요. 그리고 경찰 쪽에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공무원도 많이 와 있네요. 네, 80%가 그러니까 거의 80%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 네. 그러면 그 견득사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이제 공무원한테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게 좀 진실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오는 거잖아요. 뭘 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빨리 가려면 내는 그런 거 급행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또 거기 또 말이 또 옆으로 가는데 우리 옆으로 가도 돼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교통안하고 얘기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할 마음이 거의 없어. 왜? 재수 없어서 들어왔다는 거야. 남들 다 해먹고 있는데 나만 걸렸다는 얘기가 많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양심, 우리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네. 없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거기 오신 공무원들 80%가 네. 이거 횡령 사기라니까. 횡령 사기. 그러니까 횡령은 국가 돈 빼먹는 거고. 또 사기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견득사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죽현 있잖아요. 네네. 거긴 견리사드로 돼 있어요. 견리사의로 돼 있어요. 리자로 돼 있어요. 견리사의? 그것도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득자가 리자가 들은 거지. 이득이니까 똑같은 거지. 이득을 못 되고. 오죽하면 오죽현에 그거 써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좀 살아라. 그렇지. 정상적으로. 네가 일 했으면 많이 받으면 이 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5나 10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강도짓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내가 2 받고 더 많이 받으면 또 그 같이 고생한 사람 같이 나누면 되는 그렇죠. 거고. 공생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매번 방송에서는 안 했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비판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성장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라 그러잖아요. 3만 달러, 4만 달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돼요. 그 3만 달러, 4만 달러 되면 너는 부자가 되냐? 물어봤어요. 나는 부자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4만 달러가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에 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 쌓이는 것이 누구한테 쌓이겠느냐 이겁니다. 몇몇 사람한테 쌓이는 것을 숫자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4만 달러고 우리나라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80% 90%는요 5만 달러가 돼도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 부자들이 95%의 걸 먹는 거 돌아가는 거 5%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견득사회를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한 사람이 몇 조 원씩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1년에 한 달에 1억씩만 가져도 충분히 살아요. 다 이상해. 교수님 한 달에 1억 연봉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거 남부럽지 않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남부럽게 아니라 이건 뭐 세계 최고로 살겠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견득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또 이걸 들어야 될 사람 또 안 들어 이런 거. 이걸 또 안 들어요. 맞아 안 들어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이게 분산화를 못해. 하여튼간에 이 확 9가지가 네.
다 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제.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생각이 나네. 아, 그렇죠. 저도 그거 쓰려다가, 이거 너무 또 비교하나. 여기 너무 또 맞추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9가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하는 것.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이 군자다. 군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우리는 이제 하나도 못하니까 소인이다. 이걸 못하면 소인이다. 소인배다. 아, 소인이다. 소인배. 소인배는 뭐 작은 잔이란 뜻이니까. 소인배는 배는 이제 물이 배자니까. 무리. 소인들이다. 소인들.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지금 다 했네. 이제 지가 이제 요 정도면 뭐 더 공자 얘기, 군자 얘기 뭐 더 할 거 있나? 군자 그럼 이게 전부 다예요, 이제? 아니죠. 오늘 것만 다지. 오늘 것만? 다. 그래도 우리 많이 했네. 벌써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30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해야지 또. 또 맞아. 해야지 예,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군자 얘기도 군자 얘기지만 군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자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가 뭐냐면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9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라. 음.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생각, 내가 현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사실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오늘 그 얘기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근데 생각이 뭔가를 먼저 정의를 해. 생각이 뭡니까? 뇌가 응. 현실을 보고 응. 판단하고 응. 기억한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내는 일련의 행동. 우와. 맞나요? 복잡하다. 근데 뇌 뭐 행동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근데 작용. 불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뭐 내 경험을 기억해내는 거겠죠.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어간에 네. 어미를 붙여서 동사를 하나, 두 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동사를 만들다. 그 생각하다. 또 하나. 생각하기. 하기는 이제 동사가 아니지. 아닌가? 뭐가 있어요? 생각, 하다, 또.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요. 생각, 또 하나. 생각하다. 생각? 기억이랑 연결되는 말. 기억. 글쎄요, 갑자기. 기억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 기억?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다와 생각나다. 생각나다. 자. 이거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 같은데요. 생각나는 거. 봐요. 그렇죠. 능동과 수동. 잘 말했어요. 봐. 생각하다와 생각나다는 하나의 의식의 연속성인데, 그걸 이제 짤로 보시죠. 아까 불명희 목사님이 정의를 내리면서 기억하는 거랬잖아요. 네, 기억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가요? 나는 건가요?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네,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내 경험의 축적이죠. 축적해서 그걸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것은 뭐 생각하다야 나다요. 어려운 걸 모르겠나.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려워, 진짜.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네. 저를 지금 소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듣는 사람이 뭐 다 이거 중요해. 이거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능동적, 수동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네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다고 하는 사람,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네. 생각나는 곳에 머물고 사는 사람하고는 수동과 능동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나는 곳에 머무는 사람은 수동적인 그러면 생각나는 것에 머무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봐봐. 생각하다와 생각나의 차이점이 있다니까. 네. 그러네. 그렇죠? 생각이 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경험에 편한 대로 그냥 나를 통제하지 않고 움직인 대로 사는 거죠.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에 뭔 관심 있겠어요. 그냥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 네. 스펀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스펀지 특징은 물렁물렁하고 줄어들고 뭔가를 잘 빨아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 세상 지금 생각하는 것 작용에 살까? 생각나는 곳에 살까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네. 스펀지식 사고라고 해요. 생각나는 것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나서 끄집어낼 뿐이죠. 근데 생각하다는 정의를 미리 내리면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으려는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그 정보나 이런 기억들을 통제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다 뭘 던져요? 질문을 던져서. 거예요. 그다음 뭘 던져서 정리하는 거네. 정리뿐 아니라 뭘 해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내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행동일 수도 있고 생각을 해야 또 행동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생각하다와 생각나다의 차이점 커요. 키워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 우리가 여태까지 목사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것 위주의 공부했을까요? 생각하는 것 위주로 공부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그냥 외우잖아. 우리 이번에 세월호 작년에 일이 있었지만, 야, 니네 생각하지 마.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너 가만히 있어. 아니, 당연히 가라앉으면 나와야 되는 게 애들 생각이 맞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우리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업 방식이 뭐예요? 생각? 그냥 생각하지 말고 외우고 암송하고 외우고 뭐 그래도 서울대학교 가잖아요. 네, 서울대학교. 가잖아요. 네. 외워서도 갔지 뭐 단어 외우고 뭐 하면 가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나와서 뭐해? 세상에 나쁜 짓은 다 그 사람들이 하나요. 하잖아요. 나쁜 일 많이 하죠. 생각 안 해서 그렇다고. 영월교도소.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생각 안 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생각 좀 해라. 음. 좀 생각 좀 해라. 너 생각하면 이거 안 한다. 맞아요. 그리고 3초만 생각하면 분내지 않는다. 맞아요. 아까 그 분산한 제가 얘기했지만 3초만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리자 세 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내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인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처럼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능동적으로 내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관점에서 어떻게 봤을까? 네, 그런 고민들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적으로 살아볼까? 뭐 이런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가 맥이 상통하는 이야기 그렇죠. 같아요. 키워든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육 결국은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한다고요. 생각하는 거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원 가잖아요. 네. 학원 가면 또 뭐야 애들? 솔직히 학원도 안 되면서요. 그렇죠. 그럼 네. 다 뭐 외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집에 올 때 애들 뭐예요 또? 휴대폰 보죠? 생각 안 하지. 휴대폰 보고 집에 들어와요. 그럼 엄마들이 또 뭐예요? 엄마한테. 엄마 공부하고 왔어. 그럼 뭐 해야지 또? 게임 해죠. 게임. 엄마들이, 공부 많이 해왔다. 예. 내가 그럼 뭐야 지금? 학원에서 외우고, 올 때 스마트폰 하고, 집에 가서 또 게임하고, 결국 생각나는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훈련하다가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살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생각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나만 걸렸어 재수없게 이런 그렇지.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가 또 하나 얘기하는데 미국 방송을 조금 보니까 네. 6살짜리한테 이 컴퓨터 화면을 주고 네. 머리 따는다 이제 뭡니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뇌파 검사는 껴놓고 게임 하는 걸 했대요. 그러니까 걔가 게임할 때 집중을 하겠잖아요. 네. 막 집중하는데 걔가 휴대폰만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아, 나머지는 다 멈춰 있고. 조금만 하고 휴대폰만 반짝반짝 활동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걔가 딱 빼고 책을 보여줬어. 네. 그랬더니 전두엽에서 불이 번쩍 들어. 휴대폰 그러니까 저장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을 하면은 휴대폰만 발달되고 책을 본다는 것은 뭐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전두엽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주관하는 그런 곳이 전두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도 스마트폰도 다 본능이 가까운 이야기네요. 휴대폰만 그러니까. 발달시킨다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성인이 되기 위해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 군자도 되고 올바른 세상에 나와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제가 크리스찬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좀 하십시오.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이거죠. 옛날에 우리 리퍼트인가요? 얼마 테러 당한 미국 대사가 하나 있어요. 칼 이렇게. 네.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뭘 했냐면 그 앞에서 부채춤 추고 개고기 갖다 바치고 막 그랬어요. 제사도 지내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부채춤 그 앞에서 왜? 빨리 쾌유하라고. 이게 무슨 그 양반이 왕도 아니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조금만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사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곧 질문하게 해요. 그럼요. 성경의 질문을 하고 그렇죠. 성경의 질문에서 내가 받아내고 그렇게 또 살아보려고 하고 과연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건강해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네. 교수님도 늘 생각하시잖아요. 글쎄요. 도대체 이 한자는 뭘로 쓰는 거야? 이건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 이렇게. 왜 아직도 이거 번역이 안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늘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하는 거. 한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이 분명하잖아요. 한자가. 근데 또 묶어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한자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그것들에 도대체 이 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왜 이 한자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데카르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데카르트,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그 정의에 의거하면은 존재의 근거가 뭡니까? 존재의 근거. 그거에, 생각.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근거, 우리는 기독교니까 하나님이 있지만, 그 명제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근거는 뭐야?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야, 네가 지금 팔이 있으니까 살아있냐? 아니, 근데 팔이 없으면 죽었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도대체 네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뭐냐? 생각하는 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그 한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정하잖아요. 다 부정할 수 있는 다 거죠. 하다가 그 부정하고 나가 있구나. 그걸 부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할 수 있는 그 데카르트의 그 얘기죠. 회론적 방법. 포지토 에르고 슈. 맞아요. 저 너무 많이 하는 거 많이 같아요. 하시네. 저 좀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은 질문이니까. 네. 그죠? 그렇죠. 목사님 저한테 질문 있어요 지금? 질문이요? 글쎄요. 다음 주 좀 더 쉽게 하시면 어떨까? 그래요. 교수님 근데 네. 제가 보기엔 교수님 이게 참 쉽게 만들어가지고 고민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대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맞아요. 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아니요. 재밌어요. 조금. 정말? 근데 이제 아직 제가 요구하건대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왜 피드백을 안 해주시지? 글쎄 말이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글쎄 말이야. 우리가 알아서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우리 보고 더 생각을 하라는 건가? 그럼 불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걸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원전을 갖다 놓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말 편해져. 그게 훨씬 쉽잖아요. 원전을 갖다 놓고 해석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나 빠지고 교수님 먼저 하셔도 돼, 그러면. 제가 훨씬 더 편해요. 아니, 나는 해도 모르니까. 교수님이 그냥 놓고 강의하듯이 딱 원전 갖다 놓고 착 풀어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럼 어떻게 재미가 없지, 그러면. 재미는 없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반응이 없나 보죠? 아니요. 듣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듣는 건 많이 들으시는데, 좋다, 나쁘다, 반응이 없어. 왜 그런 거야? 관심이 없나? 듣기만, 생각나는 곳에서 하시는구나.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흘러버리네. 글쎄요. 좀, 제발, 이거 들으시면 좀 관심을 좀 보여주세요.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 뭐 하트 누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하트도 필요 없고 그냥 써주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 해달라. 뭐 이런 거 막 쓰레기 같으니까 버려라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방송 접을 수도 있어요. 진짜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거 들으고 나서 이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든가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한 몇 번 안 됐지만 시작한 것의 가장 키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자. 인문학적인 사고를 그리스도인들이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고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해보자. 그저 목사가 하는 얘기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why라고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소양을 키우자라는 것에 이 방송에 아주 그 깊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적 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생각에도 종류가 많아요. 생각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교수님 아까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비판하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비판과 비난을 좀 나눕니다. 교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뒤 얘기하고 다 하네. 저는
아, 그래 여기 안 써 있는 안 써 있죠. 네. 일부러 안 써왔는데 정확히 나와가지고 저도 비판과 비난은 차이 있어요. 저는 엄청 비판과 비난을 굉장히 나누고 있는 당연히 해야 돼요. 방송에서 꾸준히 그 얘기를 했고요. 어허허. 비난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싫다고 욕하는 게 비난이고요. 비판은 내 안에서 건강해 보자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내가 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티컬한 이야기를 비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죠. 신천지가 알지도 못하고 길 가다가 아유 목사 놈들 이러고 가는 건 비난이라는 거죠. 근데 비판은 건강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서 내가 포지티브하게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나쁜 말. 이걸 비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다 좋아하는 마지막에 나쁜 말이라는 게 좀 그러네. 아니, 비난이 꼭 좋은 말일 수만은 없는 거고 그렇죠.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비난과 비판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판은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하면은 옳고 그름이 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진짜 그럴까? 들어가죠. 그렇죠. 네네. 비난은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진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더라도 비판적 사고를 글을 쓰면은 네. 자기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그 결론에 대한 뭔가 지적이 와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왜? 내 안에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비난은 그게 아니야. 아유, 야 이게 문체가 지적만 하는 거니까 자기가 지적당하면 또 기분도 나쁘지. 그러니까 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판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비판적 사고는 가능하죠. 그렇죠. 서로가 옳고 그름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받으래도 네. 오케이. 아 이거 잘못됐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받아들이는 거가 내가 처음부터 반론할 옳고 수도 그름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있고. 아 저거 진짜일까? 아닌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니까 비난과 비판은 뭐 엄청 차이죠. 그럼요. 우리나라 사회는 비난 사회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국회가. 뭔가 이렇게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넓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늘 얘기하지만 이게 군자적인 소양이 있어야 그렇죠. 비판을 할 수 있고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비난 사회예요. 아, 그럼 불편한 사회에다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 건강하지 못.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회적 엮이는 가족의 확대된 사회라고 봐요. 사회적 엮이는 가정에 엮이는 가족이 확대된 사회. 왜냐하면 엮이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 내 가장 연약한 애를 계속 비난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그렇지 뭐.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건강한 비판 이것도 사실은 크리스찬의 몫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그냥 어떤 저 안에 골방 속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아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해야죠. 어두우면 빛을 밝게 할 것이고 싱겁거나 아니면 썩어가면 짜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사회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신문사도 조중동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것도 원치 않아요. 어떤 신문사 하나는 이런 신문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만약에 뭐 어떤 이슈가 나면은 네. 한 주는 그 이슈를 옳다고 이야기하고 긍정하는. 그다음 다음 주는 그걸 방대하는 글을 써서 독자가 판단하게. 네. 그 우리는 그냥 조중동 딱 나눠졌잖아. 어느 쪽을 읽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느 신문사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글쎄,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진짜 그러고 싶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독자가 판단하지. 어느 쪽 신문은 읽으면 이거고, 저쪽 신문 저쪽 논리니까. 그러면 이제 박지라고 욕해요. 니는 도대체 논조가 뭐냐, 뭐 이러면서 욕해요. 전혀 그게 건전하지 네. 못해.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비판과 비난은 충분히 구분해야 해야 되고. 된다. 우리가 그리고 비판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나는 되고. 이제 논리적 사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기본 아니에요? 논리하면 뭐 생각나세요? 논리? 논리하면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논리는 논리학. 어렵잖아요. 논리학 하면 수학.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고. 뭔가 그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고. 3단 논법. 그렇죠. 돼야 되고. 뭐 증명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논리란 말을 쓰게 될 때 가장 그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 네. 근거와 주장. 근거와 주장. 전제와 결론. 아. 이게 항상 같이 있어야 논리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장만 하면은 논리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근거만 빵 내도 그건 논리란 말을 쓸 수 있어요. 논리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근거와 주장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논리적인 말이 되고 수치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논리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근거가 뭘까? 음. 그래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뭘까? 불문하고 그거 관계를 따져보는 게 논리죠. 아, 그렇군요. 자, 사실적 사고가 뭡니까? 사실적 사고? 음. 이거 말이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것 같은, 제가, 정의를 못 하겠는데.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박근혜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 박근혜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을 이제 확인 안 한 질문이에요. 이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 것에 대한 그렇죠. 질문과 이게 사실에 대한 가장 어떤 게 지식의 출발점일 수 있죠. 그렇죠. 사실적 사고가 근거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모든 질문에 그러니까, 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단해야죠. 거니까. 예. 판단 왜냐하면 능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리적 사고 할 때 네. 주장이 있을 때 근거를 댈 때 네. 그게 내 주장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이죠. 지금. 근데 네네. 그 주관적인 주장이 타당성을 갖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적인 거 갖고 와야죠. 보통 그래서 이제 그 통계치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통계치를 많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적 사고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군자의 사고 이야기 9가지 생각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고가 중요한 것은 굉장히,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한자를, 사고가, 그 사고가 아닌데. 아니에요. 어쨌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생각, 그리고 건강한 비판, 이런 능력들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처럼 몰락해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네. 이걸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삽시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힘이 없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천 TV